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신년이 되니까 신문, 방송,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죠. 대체적인 현상. 어찌 보면 지금은 여권의 최악의 국면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보다 더 악화된 상태를 맞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지만 어쨌든 이른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현재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치러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를 가상해서 대선 후보 지지도, 정당 지지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 이건 면접조사죠. 12월 29일부터 30일. 대개 지금 나오는 조사는 12월 29, 30 또는 30, 31일. 이렇게 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재명 35, 이재명 대표가 대개 한 30, 이 정도에서 한 40 조금 못 미치는 요 정도가 나오고요. 자, 홍준표 8, 한동훈 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각각 5, 우원식 국회의장 4%, 이준석, 김동연, 원희룡, 유승민, 안철수 각각 2,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요. 동아일보가 리서치, 이것도 면접조사죠. 여기에 보면 이재명 39.5, 여기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8.9, 오세훈 8.7, 한동훈 8.0, 우원식 4.8, 김동연 4.3, 유승민 3.7, 안철수 3.0, 이준석 2.3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이제 가상 대결이라는 걸 했는데 이건 사실 의미가 없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선에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선거법 재판이 안 끝나는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유죄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재명이 48.7, 오세훈이 21.9, 이재명이 47.6, 홍준표가 20.5, 이재명이 48, 한동훈 16.7 이렇게 이제 가상 대결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조사는 이것도 면접조사죠. 이재명 36, 홍준표 8, 오세훈, 한동훈 각각 6, 우원식 5. 없다. 이게 22.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당 지지도 조사가 있는데 민주당 42, 국민의힘 24, 지지정당 없다 2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이제 메타보이스라는 데 의뢰를 한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 이재명 33, 그 다음에 한동훈 7, 김문수, 오세훈 각각 5, 홍준표 4 이렇게 돼 있고 없음, 잘 모름 이게 31%.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와 거의 비슷한 상황에 없음, 잘 모름이 있다. 매일경제가 넥스트 리서치라는데 여기도 이재명 32, 홍준표 8, 오세훈 8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도 없다. 이게 21%고 특히 없다가 많은 곳이 20대, 29, 30대, 31. 여기서는 없다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도층에서도 자기를 이제 중도층이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서도 23%가 없다. 서울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23%가 없다. 대구 경북에서 30%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높은 퍼센테이지로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여권이 붕괴됐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뉴시스가 이제 에이스 리서치, 이건 ARS 조사인데 여기다 한 것도 보면 여기는 또 조금 의외입니다. 민주당이 40.4, 국민의힘 35.7 이렇게 해서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4.7%포인트. 이 정도면 오차범위 냅니다. 지난 11월에, 그러니까 2달 전에 했던 걸 보면 양당 간의 격차가 11.7%포인트. 그거보다 거의 반으로 줄었죠, 격차가. 이렇게 났는데, 이것도, KBS 조사하고는 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제가 왜 이재명 효과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죠.
두 자릿수, 그것도 30%대 중반, 여기서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는 뭐 유일한 그 주자입니다. 자,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제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5월이나 6월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3월 말이나 4월 초, 뭐 이쯤에 아마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 대선이 치러진다는 얘기는 헌법재판소가 기각하지 않고 인용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 가능성이 더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지지 후보가 없다가 20%를 훌쩍 넘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현재의 상황에서 여권은 뭐 홍준표 대구시장 외에는 나 대선에 출마하겠다 지금 그렇게 시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더군다나 여권은 지금 최악의 국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사한다는 것은 결국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대표냐 아니냐 이거죠.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걸 조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찬반 투표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30%대 중반 정도에 그치고 있고 아직도 20%를 훌쩍 넘는 사람들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현상은 이걸 제가 이재명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아니고 민주당은 이재명 1국 체제 아닙니까? 사실상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후보감이라고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한 명밖에 없고 최근에 뭐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지난 그 비상계엄 사태 때 뭐 담 넘어가고 뭐 이런 의지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야권에서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월등히 앞서가고 있고 그런데 그 수치랑 거의 육박해서 지지 후보 없음 뭐 이런 게 여전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지금 2024년 12월 한 29일, 30일 뭐 이 어간의 이재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찬반조사하고 비슷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재명이 없었으면 다른 후보가 있었다면 저는 민주당이 압도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면이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은 민주당이 압도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죠. 그런데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고 있는 거고 이게 민주당의 예상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라면 더 압도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재명 효과입니다. 그럼 왜 이재명 효과냐? 뭐 아시다시피 사법 리스크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갤럽 조사도 보면 비호감도가 뭐 거의 50%쯤 되고요. 호감도는 한 41%인가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비호감도가 훨씬 높으니까 여권의 후보가 누구인지를 보고 나서 이재명이냐 아니냐는 걸 선택하는데 지금 뭐 여권의 후보는 누군지가 지금 뭐 그냥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응답자들이 이재명이냐 아니냐는 것만 생각하고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 공정한 여론조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이 시점이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거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 뭐 이런 데에서 지지 후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높은 비율 그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빠져서 중도에 머물거나 아니면 관망한 상태 이재명 쪽으로 가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이재명 효과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가 야권에 그냥 여러 n분의 1 여러 후보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그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대략 보면 한 70% 이상 정도가 탄핵돼야 한다고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70% 이상. 뭐 이 정도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지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얘기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 탄핵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조기 대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대단히 많다. 응? 대단히 많다. 갸우뚱하는 그룹도 대단히 많다. 그럼 이제 그게 바로 중도층,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뭐 물론이고 중도층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대단히 많은데 그 효과가 바로 이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재명이 35% 안팎 정도를 치고 올라가질 못한다. 다만 지금 동아일보가 여론조사했듯이 뭐 양자 대결 이렇게 해놓으면 아니 국민의힘 지금 후보들 중에서는 나 대선에 출마할 거야 라고 한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 정도에 불과한데 그거 뭐 그냥 홍준표 외에는 뭐 오세훈 뭐 한동훈 이런 이름이 지금 나올 상황이 아니죠. 선뜻 뭐 오세훈 한동훈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층이 지금 꺼내기가 매우 애매한 상황이라 그렇기 때문에 야권은 뭐 야권 지지자는 뭐 이재명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 6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때쯤에는 이재명 야권의 유일한 그 주자, 지금 현재 2025년 1월 2일 현재 압도적인 지지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어떻게 될까? 지금 아무도 모르죠. 자, 우선 출마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저는 출마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선거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 선고가 저는 안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러나 2심 선고까지는 유죄로 나올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이증 교사도 그때까지 2심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 여론조사 상황은 또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여권의 후보도 다 부상했을 뒤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 가면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표 내고 출마를 안 할 수가 없을 거고 홍준표 대구시장 물론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지 뭐 그건 조금 미지수지만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도가 선명해지죠. 그것도 아마 이재명 효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인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고 여권에서는 뭐 오세훈, 홍준표 또는 한동훈 중에 한 명이 출마했을 때 국면은 많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재명 효과가 대단히 많이 반영된 조사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5월, 6월이니까 그러면 이제 대략 한 5달쯤 뒤 아닙니까? 물론 그 상황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뭐 헌재에서 조기 대선이라는 건 헌재에서 인용이 된다는 얘기니까 인용이 되고 나면 뭐 수사 뭐 박차를 가할 것이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여권에 불리하긴 하지만 그러나 국면은 이제 윤석열 이재명 구도가 아니고 이재명 뭐 여권 후보 누구 뭐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런 구도로 이제 될 것이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치적 책임 외에 법적인 책임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권 후보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국면이 달라지죠. 그런 걸 감안해서 올해 신년 여론조사를 관찰해야 된다. 분석해야 된다. 그거를 저는 한마디로 이재명 효과다. 지금 현재의 이재명 효과. 그리고 정말 대선이 치러진다면 5월, 6월로 예상되는 그 상황에서의 이재명 효과. 그거에 따라서 지지율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